찍을 땐 몰랐는데 손떨림 방지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너무 흔들림이 심해서 보니까 삼각대 헤드 부분이 미세하게 덜렁덜렁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쁜 목련.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례구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검색해보니까 네. 의료원 로타리 거기서 내리는 게 있던데. 아, 네네, 거기서 내리시면 돼요. 거기서. 여기서 거의 다 가서 네. 그냥 기사님한테 의료원 로타리 가냐고 물어보시고 네. 타시는 게 빨라요. 워낙 많이 가서 버스 노선이. 삼각대가 고장나서 삼각대를 사려고 순천역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이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마트가 안 열었어요. 아, 이럴 수가. 오픈이 10시. 10시라고. 이번 정류장은 의료원 로타리입니다. 이거 바로 여기. 여기로 핑 가시면. 여기 사이로 가면 돼요? 아니요, 큰 길로. 큰 길로 가면 돼요? 응, 가면 바로 대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의료원 로타리 역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한번 건너면 중앙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코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돌면 바로 이렇게 여기가 중앙교회고요. 간판을 보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19세기 후반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부 사이의 선교지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부별 지역을 나눴는데,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가 맡았고, 남장로교의 오웬 선교사가 1898년에 조선에 와서 전남 동부 지역을 말을 타고 돌면서 전도를 했고, 그 계기로 순천읍교회가 설립되었고, 후에 매산 등의 순천 선교부가 세워지면서 여기로 옮겨져서 순천의 첫 교회는 11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미션 스쿨도 다 있고, 남자고등학교. 그전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우리 다닐 때는 네. 지금은 분리돼서 여고 남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꽃이 피거든요. 지금 이 꽃이 이게 무슨 꽃이에요? 부활 십자가 꽃이에요. 십자가 꽃이요? 이제 말하자면 잎이 4개로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 꽃이 그 언제나 부활주일 되면 피어요. 이름이 영어로는 도그우드. 도구. 우드? 개 말하자면 우드는 나무잖아요. 네. 그럼 도그우드예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것도 다 선교사님들이 가져오셔서 이제 심어놓은. 이것도 100년 전에 심은 아, 이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제. 그치. 근데 요 뒤에 가면 다 100년 넘은 팩나무, 뭐 느티나무 그런 거 요 뒤에 가면. 이거는 우리 교회 네. 100주년 기념탑으로 지금 저기 가서 뭐라 그래야 되냐.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는 거 뭐라 그러지?
그 타임캡슐? 그거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몇 명이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아이고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여행 돼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나가면은 걸을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꽃이 딱 이만큼 핀 날씨. 오전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 오후에는 17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한 이 날씨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왔다. 여기는 한국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이고요. 순천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완전히 병원으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성지로서의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가면 환자분들 대기하고 있고 일반 병원하고 똑같아서 여기서는 외관만 좀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선교 기념비들이 쭉 있고 뒤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학교 같은데 사실 이런 곳들이 다 성지인데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성지들인데 갈 때마다 박물관으로 가서 보라고 안내해주는 거 보니까 어떤 구경을 하고 약간 관람을 하고 이런 개념보다 그때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 활용이 되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좀 견학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장을 보면은 담장이 100년 전 담장이에요. 그래서 기와에 낀 이끼까지도 옛날 그 느낌. 학교 옆에 길이 쭉 이어져 있어서 이 거리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예쁘고 그냥 이렇게 거리를 걷는데도 기분이 좋은? 이 담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100년 전에서 현대로 온 것처럼 학교가 끝이 났고 약간 오르막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도보가 잘 돼 있고, 근데 도보보다 도로가 더 잘 돼 있어서 걷기 너무 좋고,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매산여고라고 써있네요. 매산여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여기는 그냥 가정집 같아요. 근데 지금 산수유랑 너무 예뻐서 살짝 찍어볼게요. 여기가 자전거 도로인가 봐요. 자전거 모형이 천사의 자전거. 순례길이라고 해야 하나? 이 인도에 왜 자전거 모형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자전거가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처음 들여온 물건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 같네요. 봄의 초입이라서 홍매화도 보이고 산수유도 보이고 가로수들도 너무 예쁘고 순례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되게 이쁜 건물이 있어요. 아까 병원하고 다른 게 이 건물은 똑같은 서양 건축물이지만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네요.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내산길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표지판. 이쪽으로 가래요. 횡단보도로 알력산 의료문화센터가 있고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50m만 가면 있나봐요. 헉, 설마 여기인가? 카페인가? 일단 전경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직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뻐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자기 전에 조금 찾아본 거 외에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문 앞에 가야 알 수 있어요. 일단 한번 가서 어딘지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법인 여수 애양병원 재활직업보도소. 드디어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 자동차는 포드 T 모델인데요. 애양병원의 초대 원장인 멘튼 윌슨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타고 다니던 차량과 동종 모델을 기증받은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전 지시를 보시고 2층 올라가시면 돼요. 이건 대동여 지도인데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잘라낸 모양 같은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여기 순천인 것 같아요. 당시 순천 매산등은 네. 돌이 많고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골모지 땅이었어요. 여기 장터였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남정로 선교사님들께서 호남 쪽에서 5번째 순천 선교가 맨 마지막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순천 읍교회, 지금의 중앙교회가 가장 초입에 있어요. 의료 노탈이 초입에 있고 그 위에가 바로 조지 와츠 기념관입니다. 조지 와츠라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거죠. 순천 선교교에서 일할 13명의 선교사 생활비 13,000달러를 매년 후원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순천 선교부는 조지 와츠의 전형적 후원으로 인해서 설립된 선교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말이 꼬이지. 이상하네. 나 시험에 이런 적이 없는데. 중학교 안에 있는 매산관입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교육시설로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입니다. 바로 위에는 매산여고 안에 있는 프레스톤 선교사의 사택입니다. 우리가 프레스톤 선교사 하면 순천 선교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대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사가 거주했던 가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중심 가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매산여고에서 어학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옥입니다. 호익 가옥은 매산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하셨던 호익 선교사님의 가옥인데요. 이 가옥은 제 박물관 맞은편이 애양원 사유지예요. 사유지 안에 보존되어 있고 도문화재 자료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가옥 중에서는 가장 보존이 잘 된 가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인 어린이학교예요. 선교사 자녀들의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국인 어린이학교도 애양원 사유지 안에 현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916년도에 알렉산더라는 의료 선교사의 기부로 세워진 현대식 종합병원이자 서울 세브란스병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선교병원입니다. 특히 알렉산병원에서는 환자 60%를 무료로 치료해 주셨는데요. 무산자의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혜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40년도에 문을 닫게 되고 그 이후에 예산학교에서 강당으로 사용하던 중에 1991년도에 화재로 이 건물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고등학교 기숙사가 좀 들어서 있어요. 그 알렉산 병원의 부속 네. 건물인 격리병동, 격리병동이 남아있는데요. 복원을 해서 네. 알렉산 의료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여서 한자로 알렉산더를 한자식으로 하면 알렉산이라고 부릅니다. 알력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식으로? 네. 아, 예산동 순천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읍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권이 좋은 곳이었어요. 아, 언덕이라서? 네, 여기가 등성이 이렇게 시가지가 멀지 않고 네. 또 이렇게 산 밑에 있고 선교사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멀지 않을 뿐더러 네. 또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권이 좋은 곳이었어요. 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이렇게 가옥, 선교사 사택이라든지 가옥은 주로 높은 곳에 주거시설은 가장 높고 전망이 좋은 곳에 배치를 하고 또 주거시설과 인접한 곳은 교육시설, 학교를 이렇게 배치하되 그 당시 유교 문화를 고려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요. 네. 또 의료원 노탄이 초입, 네. 진입로 초입에는 교회와 병원을 각각 배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접근성에 중점을 둔 거죠. 예산동은 원래 공동묘지였고 여기 장터였고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기독교 요람이자 또 근대 교육을 시작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금 보시면 100년이 넘도록 이러한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네. 이런 또 근대 건축물들을 잘 보존하고 네. 또 이렇게 관리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사들의 흔적들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산동이라는 곳입니다. 이 병풍은 민속화가 성남 박영섭 화백이 예수님의 생애를 8폭에 걸쳐서 그린 거라고 해요.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가방하고 드럼통인데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으로 회로로 들어왔는데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호러스 그레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1885년 3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선교사의 기도라고 적혀있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처음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나 힘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인상적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씀처럼 그때의 선교사님의 순종이 지금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본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열매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천 지역은 1890년대부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교회가 부흥하여 복음화 비율이 34.3%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제가 순천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내용과 성서 번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주하던 공간을 재현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던 생활의 물품들을 모아서 재배치한 거라고 합니다. 탈마지 선교사님이 물 가져오시오라는 말을 언어가 아주 서툴러서 날 가져오시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스웨덴 기자의 코레아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벌레들 더러운 옷까지 매주 썩는 냄새로 고통이다. 온돌방의 뜨거움은 사람을 굽는다.
사람을 지진다. 사람을 익힌다. 2층에는 기역자교회 전시실이 있습니다. 뭐야, 안 되겠다. 여기는 남자가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저는 여자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역자교회는 남녀 7세 구동석이라는 조선의 문화를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면 한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다른 한쪽에는 남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역자 모양이라는 길을 찾아내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도감에 있는 그림들, 홀도거든요. 예쁘다. 흰고용 홀도. 생각지도 못하게 양손 가득하게 뭔가를 담아주셔가지고 나오면서 개나리 보고 가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왼쪽부터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끝내줘요. 푸른 눈의 여인이 그린 한국의 들꽃과 전설. 여기에 글과 그림은 1912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존 크레인 목사의 부인 플로렌스 여사가 발간한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플로렌스 여사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존 크레인과 결혼하면서부터이다. 미술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던 플로렌스 여사는 순천에 머물면서 한국의 들꽃을 매우 좋아했는데 여사는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외산학교에서 산업미술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야외에 나가 들꽃을 스케치하고 노인들로부터 꽃에 얽힌 전설을 채집하여 1931년 책을 펴냈다.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옛날 분들은 야생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관심사가 높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도에 활용을 했다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화가 너무 예뻐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사진이나 인증샷을 남기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짐벌처럼 들고 다니면서 찍었는데 찍을 땐 몰랐는데 손떨림 방지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너무 흔들림이 심해서 보니까 삼각대 헤드 부분이 야무지게 잡아지지 않고 미세하게 덜렁덜렁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찍을 때는 당연히 괜찮은데 걸어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라서 손떨림 방지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헤드가 덜렁거리기까지 하니까 완전 지진이 나서 핸드폰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컴퓨터로 옮기면 엄청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심할 때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후보정으로 흔들림을 보정을 해도 이게 물결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화면이 전체가 울렁울렁 일렁일렁 거리는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 충전만 해서 무작정 왔더니 이런 일이. 걷다 보면 구급차 2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구급차가 전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휴 선교사가 구급차 없이 이송되다가 순교한 사건 이후에 그분의 아들인 인요한 선교사께서 국산차 중에 승합차를 가져와서 내부를 구급차처럼 개조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구급차라고 합니다. 벽화를 지나서 언덕길을 건너 내려오다 보면 안력산 의료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복도로 들어오다 보면 안력산실이 있고 의료역사실이 있고 의료
공사실이 있습니다. 순례지를 꾸며놓은 벽화답게 기독교에 관련된 것부터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기념관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신 것들을 한번 볼게요. 아까 벽화에 계속 나왔던 플로렌스 여사님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약간 컬러링북처럼, 근데 북은 아니고 엽서 형식으로, 이거는 제가 순천 도착하자마자 도토로 찾았던 순천시 기독교 역사박물관 팜플렛이에요. 오늘 봤던 이 순례길을 한 번에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저는 중앙교회부터 올라가면서 봤잖아요. 근데 초입에 이런 팜플렛을 비치해 두면 좋지 않을까. 교회나 아니면 입구 쪽에,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통 언덕의 초입인 주차장에서 내려서 중앙교회부터 시작해서 박물관을 찍고 이제 그 이후의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코스로 소개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 스토리텔링 코스잖아요. 이 스토리들, 각자의 스토리들을 다 알 때 가능한 이야기고, 오늘 제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중앙교회를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주택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면 차라리 역사박물관을 먼저 가서 설명도 듣고 쭉 훑어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돌더라도.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것도 한번 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그냥 갔지만, 이거는 아까 봤던 얘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얘는 엽서 같았다면 얘는 컬러링 북이죠. 재본이 되어 있고, 넘기면 이렇게 그림하고 색깔을 칠할 수 있도록 꽃 그림의 설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컬러링 북은 사실 색칠하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꽃이 무슨 꽃인지,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넣어주셨네? 지하에서 보고 1층에서 보고 나오면 1층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있어요, 도서관 안에. 그런데 오늘은 2가지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컬러링북 색칠하는 거, 그리고 이 워크북 푸는 거. 워크북은 뭐냐면 박물관에서 쭉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약간 퀴즈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푸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의 여유가 되면은 또 인원이 많으면 아마 이런 걸 진행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정말 박물관 통틀어서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겹치면서 이런 걸 제가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아까 컬러링북은 되게 작았잖아요. 색칠 카드는 되게 작았는데 얘는 커요.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있고,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색칠하지 않아도 붙여둔달지 꾸미는데 사용한달지 약간 액자처럼 활용한달지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역사박물관 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카페니까 돌아가서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다 볼 생각이에요. 최고. 그리고 저 이거 보고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까 야생화, 순천의 야생화로 디자인된 클리어 파일이에요. 이 야생화가 어떤 야생화인지 꽃 이름도 써있고, 이게 지금 그림이 산수국이 하나가 있고, 한박 웃음 짓다 할 때 그 한박인가봐요. 개판화, 랜드람이, 인동, 이런 디자인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굿즈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풀로 듣지는 못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 혼자였다는 거예요. 카메라 사진 촬영 가능하다고 하셨고 아무의 방해도 없이 저 혼자 촬영하기도 좋은 환경에서 여유롭게 볼 수 있어서 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하고 야채하고 백김치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돼요. 와. 네, 32는 감사합니다.